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2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후장에는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었지만 최근에 보면 오전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그거를 오후장에 조금은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30분봉으로 보면 자, 며칠 동안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고 해도 시장이 여전히 3000포인트를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980포인트 혹은 3000포인트 그 밑에서 맴돈다면 3000포인트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3000포인트 위에서 계속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었고 거의 전날과 비슷하게 돌려 세웠네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코스피 안에서는 하이닉스는 조금은 쉬어갔었고 반대로 삼성전자 오늘은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의 흐름도 괜찮았었고 반대로 네이버라든지 방산주 또 조선주 이쪽은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은 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몇 개 주도를 했었고요. 그 외에는 화장품 관련주, 실리콘투를 제외하고 크게 밀린 종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4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고 사실상 어제를 제외했다면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같이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소폭이지만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기간만 나홀로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비록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시장 대비 그렇게 많은 물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많은 규모는 아니었고 기간만 거의 2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또 하나은행스페이스도 조금 빠졌었죠. 하지만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네이버도 오늘은 비슷한 수급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 셀트리온, 한국전력, 현대인프라코어,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현대차, 하나솔루션,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모처럼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8%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왔고 반대로 오늘은 오랜만에 다우지수가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0.9%의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반도체는 마이너스 0.7%였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 일본은 마이너스 0.4%, 대만도 비슷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보합이고요. 그래서 전날의 미국 증시와 지금의 아시아 시장을 보면 오늘만큼은 약간은 정체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인지 오늘 국내 증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자, 그럼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의 차트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 시점이 1시 반이거든요. 그리고 코스피는 1%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슈를 달고 있는 어떤 업종이라고 해도 충분히 기회와 매수 타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코스피도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달 동안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장이 조금은 쉬어갔던 것이 이 당시에 갭 상승하고 나서 6월 24일이네요. 그때 지수가 장중한테 3% 급등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일주일 가까이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RSI 지표를 보세요. 그동안은 시장이 너무나 가파른 상승과 함께 이 과열권을 다 이겨내면서 별다른 조정 없이 시장에 가파른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써 1% 하락함에 따라서 지금 RSI 지수가 70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70포인트는 제가 과열 기준을 삼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1% 하락과 함께 최근에 시장의 과열을 상당 부분 많이 시켰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결국은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쉬어가는 흐름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자, 이쯤이네요.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 또 과열 직전까지 시장이 다이렉트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 2주 정도 시장이 21선과 맞닿았고 그 안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RSI 지수도 꽤나 많이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장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달 동안의 상승에 대한 과열을 조금은 시키는 과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21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추세는 상승 중이다,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번 주 목요일일 거예요. 제가 금요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이면 21선 근처에서 어쩌면 시장이 한 차례 터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내일이면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 타이틀을 보면 3% 룰을 제외하고 본회의 통과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 3% 룰이라는 것은 최대 주주하고 특수 관계인이 있겠죠. 그런 집단들의 의결권을 합산해서 3%로 제한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빠졌지만 어쨌든 여야 합의가 있었고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과연 그 뒤로 지주사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지주사였잖아요. 그렇다 보니 지난 몇 달 동안의 지주사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어제까지도 가파른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재료를 볼 때 사전에 미리 상승이 나왔다면 아무리 좋은 팩트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그때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 반대로 신규 진입을 조금은 꺼릴 수 있는 위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기사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크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 입장에 한 가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 상호 관세 유예 연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입장을 거듭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트럼프의 성격을 보면 항상 상대방을 크게 압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죠. 때문에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연 정말로 이게 속마음일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동안 관세 이슈는 시장에 지난 4월부터 큰 파급력을 미쳤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지 않은 악재라고 해도 이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시장은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최초에 나왔을 때는 시장에 큰 급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미사일을 주고받는다고 해도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관세 이슈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정말로 유예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절대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트럼프가 줄곧 유지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란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유가가 뛸 수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물가가 크게 뛸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쟁을 빠르게 봉합하면서 유가도 빠르게 안정화가 되었고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파월 연준의장 말대로 트럼프의 관세가 없었다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졌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결코 물가 상승에 대한 입장은 없다, 이러한 기본 베이스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정말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이 된다고 해도 과연 크게 악재로 작용이 될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시장으로 크게 악재가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없을 때는 또 악재를 찾을 것이고 또 호재가 없을 때는 또 호재를 찾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게 하나의 변수로 작용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상승폭이 가파랐던 업종들이 있죠. 방산, 조선, 원전, 대표적인 시장 중심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종들의 급락이 조금은 세게 나오고 있고요. 몇 개 조선주를 보면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모두 최근에 21선이 깨진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61선이 깨졌거든요. 작년부터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단 한 차례 61선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관세 이슈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고 4월 7일 당시였죠. 하지만 바로 이틀 만에 61선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61선이 깨졌는데 이게 또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조선뿐만 아니라 또 원전주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추세가 깨졌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1선이 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21선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지만 조금 전에 하나오션과 마찬가지로 가파른 상승에 대한 그동안에 이탈하지 못했던 추세선 있죠? 그 추세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최초로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한번 조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주와 조선주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이 종목도 올해 가파른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최초로 60일선이 깨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당분간은 추세가 좋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분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하반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점은 기관과 외국인의 포트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찌 본다면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됐고, 그 대표적인 흐름이 지난 2차원지 관련주들, 2020년 당시에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정말로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단 한 번도 21선이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년 2월쯤에 21선이 깨졌었고 또 61선이 깨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큰 반등이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결코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쌍봉을 맞고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밀렸었죠. 그래서 상반기의 주도주가 하반기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흐름과 조금은 다른 패턴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필히 유념을 해보시면서 새롭게 주목할 수 있는 업종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계속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로 무더운 날씨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